오늘은 2단원에 있는 시계계산. 야, 칠을 안 들고 왔어요. 손쳐. 예. 시계계산 첫 번째에 있는 지수법칙, 두 번째에 있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해서 오늘은 30페이지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오, 지수? 수업을 하겠습니다. 골반에도 관계수 있는데. 22쪽에 있는 옆에 깎기. 첫 번째 지수법칙. 있네요.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요. 곱하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곱하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호로 좀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지수법칙인데,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5가 한 번만 나올 때는 5 또는 5의 1제곱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5가 두 번 곱해질 때는 5의 제곱. 5하고서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숫자 1 잡고, 그렇지? 5를 세 번 곱하게 할 때는 마찬가지로 5하고서 위에다가 조그맣게 숫자 3을 잡죠? 연필 깎기가 어디 있을까요? 5의 제곱, 5의 세제곱이라고 그러는데요. 필깎이는 데스크 앞에 있습니다. 네, 이따가.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2승, 3승 이렇게 불렀던 건데 요즘은 승이란 말을 안 쓰죠. 5의 제곱, 5의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부르는데요. 멋있다. 밑에 있는 이 5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미, 위에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이제 지수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미 여러분이 다 예전에 배웠던 것들인데 요게 등장하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렇게 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들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는 건데, 나눗셈도예요? 예를 들어서 2를 3번 곱한 거랑 2를 4번 곱한 거랑 곱하자 이런 거예요. 2의 7제곱.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2를 3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2를 4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각각 2의 세제곱과 2의 4제곱인데요. 결과적으로 곱하기 2밖에 없는 거니까 2를 총 몇 번 곱하느냐로 본다면 총 7번 곱할 거예요. 그렇죠? 2가 총 7개 나왔으니까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화 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이제 공식이라는 겁니다. 일반화. 일반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a를 m제곱한 것과 a를 n제곱한 것.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밑은 같아야 됩니다. 여기도 2고 여기도 2 이렇게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같은 숫자가 나와 있고 지수가 각각 m과 n일 때는요. 이 두 개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처럼 취급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와. 이해가죠? 예. 여러분은 일단은 m과 n은 자연수만 쓴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m과 n은 자연수만 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m과 n이 자연수면요 a 값은 음수여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수에서도 이 방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3번 곱한 거랑 마이너스 2를 2번 곱한 거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2를 3 더하기 2 총 5번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일 때 여러분이 물론 지금까지 배운 거라고는 자연수 지수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치? 여기 예를 들어 뭐 0.5가 온다든지 3분의 1이 온다든지 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을 텐데 자연수만 온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음수에서도 됩니다. 이렇게 양수, 음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mn이 자연수일 때는 항상 이 식은 성립을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첫 번째 지수법칙. 두 번째 지수법칙은요 2를 3번 곱한 거를 4번 곱하면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어떠한 수 이 자체를 4제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의 세제곱을 4번 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다. 이해가죠? 이렇게 곱한다 볼 수 있거든요. 2의 세제곱을 4번 곱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 이거는 각각 가로마다 2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2가 총 몇 번 곱해야 되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몇 개인데? 12개요. 12개요.
아니요. 3개씩 4번이니까 그치? 3개씩 총 81. 4번 나왔을 거요. 80이면은 2가 12번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 안에 있는 지수랑 밖에 있는 지수를 뭐 한다고 보면 될까요? 곱한다. 한다고 보면 되겠죠? 요게 두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요 지수 법칙은 이렇게 응용도 가능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랑도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갈까요? 뭐예요 그게? 이런 거죠? 2를 12번 곱한 거니까 이거는 2를 4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쵸? 이해 가요? 더 쉽게 말하자면요. 괄호 안에 있는 지수랑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를 이렇게 서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이 파트가 제일 쉬운 파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안에 거랑 밖에 거랑 바꿔도 될 거라는 얘기죠. 어차피 3 곱하기 4, 4 곱하기 3 둘 다 12개 나오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괄호, 지수 안에 괄호 안에 있는 지수랑 바깥에 있는 지수랑 이렇게 바꿔서 써도 괜찮을 거야 라는 사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필수이지 1번, 2번을 풉니다. 내용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고 문제 풀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있는 필수이지 1번. 제가 둘이 바뀌어서 상관없다는 거죠. 저 파란색 거는. 기껏 얘기했더니 못 들었어요? 1번 A의 5제곱에 A의 8제곱을 곱하라. A 5개랑 A 8개랑 곱하면 A가 총 몇 번 나오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 5 더하기 8 총 몇 번? A의 13번이 되겠죠? 이해 가요? 그래요. 2번 A의 세제곱에 A의 7제곱을 곱하라. A가 총 몇 개 나오겠어? 여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3번 쓰고 이 뒤쪽은 A 곱하기 A 곱하기 7번 쓰니까 A가 좀 몇 개 나와? 10번 나오죠? 3 더하기 7 한 번만큼 나오는 거 이해 가요? 이게 10제곱 쓸 수 있고요. 3번 A 제곱에다가 A 4제곱에다가 A 5제곱을 곱하래요. 곱하기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해도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곱하면 A가 총 몇 제곱일까요? 2랑 4랑 더해서 6제곱이겠죠. 그렇죠? 선생님 질문이요. 뭐 이거 그 음수를 제곱 짝수개만큼 하면은 양수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괄호치고 돼 있으면 뭐 다른 건가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요거 1번 보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앞에 거는 A가 6제곱, 뒤에 거는 A가 5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마찬가지로 두 개 곱한다면 A는 6 더하기 5에서 11제곱일 거고요. 4번. 아이고. 안 보여, 눈이 침침해. X 2개, Y 하나, X 4개, Y 5개군요. 네. 곱하기는 순서 바꿔서 상관없는 거니까. 네. 멋있다. X 곱하기 Y 하지 말고 X 곱하기 X 제곱해도 돼 있어요. X 제곱 곱하기 잘생겼다. X끼리 곱한다고 치면은 X는 총 몇 제곱? 2 더하기 4에서 6제곱일 거고요. 그쵸? Y끼리 곱한다고. Y가 한 개 있는 겁니다. 여기 지수가 1일 때는 보통 생략하기 때문에 곱셈할 때 좀 조심하세요. 여기 숫자 1이 있다 보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Y 한 개랑 Y 5개랑 곱하니까 Y가 총 몇 개? 6개가 될 겁니다. 그쵸? 1 더하기 5예요. 여기서 1이 등장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쵸? 여기는 숫자 1이 없기 때문에 가끔 곱하기 할 때 까먹습니다. 학생들이. 따라서 X 6개고 Y 6개인데요. 곱하기 기호는 생략 가능하고 했으니까요. 보통은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1번 풀었고요. 아까 좀 전에 양씨가 뭐 하나 질문했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아니, 4제곱 그럴까? 네. 얘와 얘는 구별됩니다. 그걸 배웠었는데 잘 이거는 기억나요. 계산 순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계산 순서. 그러니까 지수 계산을 제일 먼저 해요. 계산 순서는 지수, 괄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입니다. 계산 순서는 지수가 맨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2를 4조 곱하라 라는 지수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숫자에 마이너스 음수다 라는 뜻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건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게 4조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6?
이게 4제곱을 만약 물어봤어요. 그쵸? 16이요. 16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16입니다. 아,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건 따로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같은 건 답이 얼마겠어요? 16. 이거는 플러스 16입니다. 둘은 완전 다른 그래서 거예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를 따로 빼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수를 먼저 한다고요? 네. 지수가 먼저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간혹 나올 수 있는데 2의 세제곱에 4제곱?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이런 거 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게 지수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12. 3의 4제곱은 81입니다. 이거는 2의 81제곱을 말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 육지에서 안 나오죠? 가끔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위에 있는 지수부터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하면은 난 좋아합니다. 마이너스 A m제곱과 마이너스 A를 m제곱하는 것보다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가죠? 왜냐면은 A m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A라는 수를 n번 곱하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제 질문 좀 해도 돼요? 뭐요? 이거 그 24쪽에 10번. 야 24조가 설정하잖아! 아니 10번이요. 이거 인용된 문제요. 이제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그거 잠깐 보고 힌트 정도만 준다면 하지도 않은 거라 물어보세요. 마이너스 A를 이 m제곱하라라고 할 때 약간 요령이 있죠. m이 홀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m이 짝수면 이렇게 돼요. 한번 이해 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라 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예요. 일단 부호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잖아. 그치? 플러스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가 얼마냐? 8이죠? 8이기 때문에 8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을 먼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요? 8.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따로 빼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근데 마이너스 2를 만약에 4제곱하라면요. 이거는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겠죠? 그쵸?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쵸? 2개 곱한 게 플러스, 2개 곱한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일 겁니다. 플러스에 2를 4번 곱하니까 16이죠, 물론.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마치 어때요? 음수 같은 경우는 짝수 제곱하면요. 이 음수 무시하듯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홀수 제곱할 때는 음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음수가 실제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홀수일 때는 앞에 붙이고 짝수일 때는 붙이지 마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홀수인 거랑 그 짝수인 거랑 알파벳이 같아도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알파벳이 같아도 이거 마이너스 y 세제곱하고 y 15제곱하고 따로 쓰는 거예요? 일단은 부호가 뭔지 따로 끄집어내서 곱하세요. 예. 왜? 있잖아요. 거듭제곱에서 m이랑 m 곱하기 10이면 3이랑 또 나올 수고 2랑 6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같은 거예요, 둘이. 네. 그래서 대십이니까. 네. 좋은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이게 중요합니다. 네, 나처럼 중요한 질문을 하란 말이야. 모르겠어요. 중요한지는. 어쨌든 뭐 여러분이 의견 갖는 거에 대한 질문하면은 나는 땡큐죠. 감사합니다. 감사. 수업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질문은 좋은 거예요. 그래 얘들아. 아, 시끄럽죠. 아니요, 네 질문 시끄러워, 아니잖아요. 2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을 보면 A 4제곱을 5제곱하래요. 여러분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지수라는 게 워낙 숫자가 작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글씨를 개판으로 쓰면 쌤이 채점하기 힘듭니다. 글씨 좀 잘 써주세요 제발. 네. 자신 없으면 숫자를 좀 크게 쓰시던가. 아까 배웠듯이 이제 괄호 쳐놓고 거듭제곱하는 개념입니다. 지수끼리 뭐 한다고요?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A의 뭐? 4 곱하기 5 20제곱이 되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 뭐요? 나 2번 B 제곱을 아이고 B의 10제곱. 시끄러. 죄송합니다. B의 제곱에 B의 4제곱을 제곱하라. B의 10제곱. 뒤에 있는 얘를 먼저 하면 B의 몇 제곱인가? 이거는 B의 8제곱. 8제곱이 있죠. 그렇죠? 앞에는 B의 제곱이고
이게 b에 4 곱하기 2에서 8제곱일 거고요. 그냥 단순한 꼴들의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덧셈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b에 2 더하기 8에서 이제 10제곱이 되는 거죠. 네. 이거 하는 것들은 뭐 거의 틀린 학생들이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안 틀려도 될 것 같은데. 시끄러워? 네. 3번도 앞에도 가로고 뒤에도 가로네. 앞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2에서 몇 제곱? a의 6제곱.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2 곱하기 4에서 a 몇 제곱? 8제곱. 8제곱인데 이렇게 둘을 곱하라 해요. 이렇게 곱할 때는 뭐 한다고 했죠? 좀 전에 지수끼리 덧셈입니다. A의 6 더하기 8에서 14제곱. a의 14제곱이 될 거고요. 마지막 X의 x 12제곱. 세제곱의 시끄러 곱하기 y 5제곱의 세제곱인데요. 15제곱. 요거는 x의 12제곱. 12제곱 곱하기 요거는 y의 15제곱. 15제곱이죠. 문자끼리 곱셈일 때는 곱하기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아, 그렇게 써야 돼요? 네. 안 쓰면 틀린 거예요? 거버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법칙 두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지수법칙 두 가지. 첫 번째 지수법칙 뭐였다? m제곱과 n제곱의 곱셈하면은 지수끼리 덧셈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 했다? m제곱이라는 이 자체를 통째로 n제곱할 때는 m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멋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제 음수꼴이 있을 때 홀수제곱일까요? 짝수제곱일까요에 따라서 음수부호를 없앨까 안 없앨까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수법칙 1, 2번 배웠고요. 이렇게 지수법칙을 4번 혹은 5번까지 배웁니다. 4개 혹은 5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배우면 지수법칙 끝납니다. 오늘 1교시는 그걸로 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 여기 25. 아까 얘기했잖아. 몇 페이지까지 하는지, 그치? 안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돌려볼까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수업을. 그쵸? 본인이 안 들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요? 청력이 안 좋아서. 세 번째는 지수가 포함된 이제 나눗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2를 5번 곱한 거를 2의 세제곱으로 나누자. 이런 겁니다. 체크했네. 여러분이 죽여버려. 아니요 선생님 너무 잘하네요. 예, 분자는 2가 5개고 분모가 2는 3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나누기니까 나누는 수가 분모로 하고 나눠지는 수가 분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쵸? 와, 약분이 될 거예요. 그쵸? 2가 하나씩 약분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2가 2개만 남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뭔 차이예요? 5개와 3개의 차이만큼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지금은 분자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분자 쪽에 2개가 남았는데요. 반대로 2의 제곱 나누기 2의 6제곱 이래버리면요. 이게 마이너스 4제곱. 분모에는 2가 6개가 있을 거고요. 아니구나. 분자에는 2가 2개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때는 두 수의 차이가 4인데 지금은 어때요? 분모가 더 많이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분모 쪽에 2가 4개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아까 좀 전에 양씨가 또 마이너스 4제곱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수원이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은 뭐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실제 음수지수도 써요, 실제로. 근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좋고요. 여러분은 괜히 이런 거 썼다가 또 쌤들한테 혼나지 말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세요. 분모가 더 많으니까 분모 쪽이 남겠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멋있다. 만약에 앞뒤가 똑같으면요. 아니, 선생님. 아이 시끄러워. 누구 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치? 나는 설명하는데 지들끼리 막 이러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미친 건가? 아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죠? 분모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쓰나요, 여러분은? 1이라고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원에 가면요. 이걸요. 2의 0제곱이라고 써요. 나중에. 네?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고등학교 거 내용을 섞어버리면요.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중학교 수준으로 그냥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나눗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총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3가지? 3가지로 정의를 해요. 3가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나오면요. 여러분은요. 이거를 3개로 나누는 겁니다. 나눠지는 쪽이 더 큰지, 그러니까 분자가 더 많은지, 혹은 두 수가 똑같은지, 혹은 나누는 수,
분모가 더 많은지 이걸로 일단 구별을 해요. 지수는 앞에가 큰지 뒤가 큰지를 먼저 보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크면은 분자 쪽에 남아요. 이해가요? 근데 뒤가 크면요 분모 쪽에 남죠. 이만큼 남습니다. 아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뺀 것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4개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네. 쓰는 거고요. 앞뒤가 똑같을 때는 뭡니까? 네, 1. 1입니다. 이해가죠? 요게 나눗셈의 지수법칙입니다. 세 번째 나눗셈의 지수법칙. 그러면 곱과 목세의 거듭 제곱 이거는요? 아니 배워야 될 거잖아요. 보고 싶지. 3번 했잖아. 네.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눗셈이 조금 복잡한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쪽은 복잡한 거를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붙여요. 무조건 이걸로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음수지수나 영지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괜히 알았다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더 큰지, 분자 쪽이 더 많은지, 분모 쪽이 더 많은지 혹은 같은지를 보고 정답을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x의 5제곱 나누기 x의 2제곱 나누기 x의 7제곱이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서부터 해. 이거 뭔데? 딱 그렇게 x의 3 하고 그러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x의 4제곱 분의 1. 근데 왜 물어봐? 이거 한 번에 막 4번 할게요. 네. 네 번째는요. 곱하기를 거듭제곱하는 거, 나누기를 거듭제곱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요. 2를 2번 곱한 거를 게다가 3을 3번 곱한 거. 이 전체를 4곱하면 뭘까? 이런 거예요. 다시 쓸게요. 얘가요. 괄호를 4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괄호를 4번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괄호를 4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을 4번 곱한다 이런 거죠. 와. 그러면 결국은 2만 채워볼까요? 2 2개 곱하기 2 2개 곱하기 2 2개 곱하기 2 2개. 이거 총 몇 번 곱해지죠? 8번이요. 8번일 거고요. 3은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몇 번? 4번 나오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건데요. 뭐냐면은 분배 법칙 아닌가? 분배 법칙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배 법칙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아니야. 분배 법칙이 아니에요.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분배법칙 원리랑 똑같지 않아요? 아이씨. 근데 지수가 이런 거예요. 괄호안이 곱셈입니다. 괄호안이 곱셈일 때 이것을 n제곱하라고 하면요. 앞에 있는 a도 n제곱, 뒤에 있는 b도 n제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좋은 말로서 이 n제곱이 여기 분배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요. 이름은 분배 법칙이 아닙니다. 이름은 지수 법칙입니다. 이게 지수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과는 달라요.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 완전 다른 거니까 괜히 또 빈칸 채우기에 분배 법칙하고는 틀립니다. 지수 법칙은 뭐 전부 지금까지 배운 거 전부 다 지수 법칙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파란색으로 1, 2, 3, 4 동그라미 치는 게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 법칙은 여러 가지예요. 한자 학원에 네? 내가 지금 쓴 1, 2, 3, 4 동그라미가 지수 법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4제곱이 노도 4제곱.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을 4제곱하라고 하면요. 뭔 말이지? 앞에 있는 2의 제곱도 4제곱 곱하기 3도 4제곱 이렇게 한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분배 법칙이 아니라고. 이건 지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건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8개 있고요. 뒤에 있는 거 3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이게 나눗셈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2분의 3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뭐가 될까? 라고 할 때 마찬가지 이게 2분의 3의 제곱을 3번 곱하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지?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이해가죠? 그렇죠? 네. 그럼 분모는 2가 총 3번 곱해지네? 2의 세제곱이고요. 분자는요? 3, 2개, 3, 2개, 3, 2개, 3이 몇 개 총? 6개겠죠? 그렇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나눗셈 같은 경우도 이 세제곱이 너도 세제곱, 너도 세제곱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분배 법칙이 아니라고. 이건 지수 법칙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럼 지수 법칙은 총 4개예요. 쌤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네 번째를 2개를 묶어 쓰기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곱하기도 됩니다. AN제곱, BN제곱. 또 나누기도 됩니다.
bn제곱 an제곱 이렇게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아니, 지수법칙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라고요? 지수법칙이 뭔지 알겠는데 지수법칙이 이거 네 가지 이걸 네 가지를 수법칙을 불러요. 총 합쳐서요? 네. 그리고 조심할 게 또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는 성립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더하기나 빼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a n제곱 더하기 b n제곱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쓰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 더하기 2를 세제곱하라. 2 더하기 1이 얼마죠? 몰라요. 3.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을 세제곱하는 거니까 정답이 얼마예요? 27. 27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2를 세제곱하고 1을 세제곱하면 더싸면 얼마나 올까요? 2를 세제곱하면 이거 8이고요. 그렇죠? 2를 세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덧셈해봤자 얼마밖에 안 나와? 9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얘랑 얘랑 서로 달라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일 때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a 빼기 b를 n제곱하라고 하는 것도요, a n제곱 빼기 b n제곱 되지 않습니다. 요것을 4번과 잘 묶어서 생각을 하세요. 괄호안이 더하기나 빼기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일 때는 성립하는 거예요. 보다시피 그것을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4번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필수 예제 3번, 4번 풀고 나면은 1교시는 끝입니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필수 예제 3번 1. a 7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나눗셈입니다. 뭐 한다고 했죠? 좀 전에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지수 몰았어요. 그렇죠? 7이 더 크죠? 그러니까 앞에가 더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남을 겁니다. 어디에? 분자 쪽에 남을 겁니다. 누가? a가 4개 남을 거예요. 이해가요? 정답은 a의 4제곱이고요. 2번 b의 4제곱 나누기 b의 9제곱 하면요, 이번에는 어때요? 분모가 더 많겠죠? 분모는 b가 9개나 있습니다. 분자는 b가 4개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분의 1처럼 나올 겁니다. 이해가요? 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요. 분모의 b가 몇 개 남을 것이다? 5개만 남겠죠? 정답은 b의 5제곱분의 1입니다. 3번. 선생님 말해요? 아니 진짜 말 안 할게요. 뭐? 개수에도 해야 돼요? 그거? 개수가 개수효과? 그건 뒤에서 배우는 2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네? 여기 나오는데요? 어디 나와? 있네. 있어요. 그럼 기다려. 이거 할 거잖아. 내가 좀 이따 수업을. 알겠습니다. 환자 말 안 하겠다고 하면 선생님 말하려고 해가지고. 자, 나눗셈 하면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눗셈 하면요, 이거 뭐예요? 네, 9에서 4를 뺀 5제곱이 되는 거죠? 나누기 x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앞에 더 크네? x가 몇 개 남죠? 3개 남는데요. 이거 아마 중1 때 했던 거 기억나는 거였는데, 안 나요. 그래요. a 나누기 b 나누기 c를 할 때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요. 이게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 틀립니다. 할 거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a 나누기에 b 곱하기 c. 차라리 이건 맞습니다. 차라리 이건 맞지만 이건 틀려요. 이거 안 맞네요. 그래. a 나누기 b 나누기 c의 뜻은 a에 나누기 b를 곱하기 역수, 나누기 c를 곱하기 역수로 보면요, 어때요? 보다시피 bc분의 1이 되겠죠? 이게 그쵸? 네. 이게 그거 아닌가요? bc분의 2. 그쵸?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니들이 틀릴까봐 내가 걱정돼서 미리 얘기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너희 입장에서는 중2 걸 처음 배운 거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중2 거를 20년 동안 수업했어요. 이게 지금 나와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봐왔겠죠?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그치? 네. 말도 안 되는 거 틀려가지고 나한테 뒤지겠나요? 20년이나 수업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미리 살짝 언급해 주는 거야.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좀 이따 또 실수 나와가지고 나한테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 4번. 아니요. 시끄러. y 5제곱 나누기 y 2제곱 나누기 y 7제곱.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겠어요? 네. y 4제곱 분의 1.
Y 4제곱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해요. 그냥 5 빼기 2 빼기 7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나눗셈은 빼기니까 나눗셈은 다 빼기니까 5지수에서 2 빼고 7 빼면 돼. 그럼 얼마야 이게? 5. 마이너스 4. y의 마이너스 4지. 그럴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y 4제곱분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풀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푸는 거야? 두 개를 먼저 푸는 거죠 이렇게. 그치? 5제곱 나누기 2제곱입니다. y 몇 제곱? 3제곱이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가 크네 숫자가. 분모 쪽이 더 크네. 몇 개가 더 많겠어? 4개 더 많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이. 그쵸? 여러분 이렇게 쓰라니까 내 말은. 자 필수제 4번 여기까지 하고선 1교시는 시간 많이 남을 거예요. 그쵸? 네. 자 A 5제곱 B 제곱을 세제곱하시오. 아까 얘기했죠? 자, 여러분이 실수할까봐 내가 계속 가로를 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도 세제곱이고 얘도 세제곱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A 5제곱도 세제곱을 할 거고요. B 제곱이란 얘도 세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각각 세제곱. 이것도 뭐라고요? 지수법칙입니다. 분배법칙 아니에요. 지수법칙이고요. 가로가 있으니까 확실하네. 그치? 앞에 건 A가 몇 제곱이야? 곱해서 15제곱. 뒤에는 B가 몇 제곱이야? 6제곱. 6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요. 제발 글씨 좀 똑바로 쓰세요. B인지 6인지 구별도 안 되게 쓰지 마시고. 네, 글씨 잘 쓰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쵸? 2번은, 네, 드디어 나왔네요. 양씨가 제공했던 거. 네. 자, 아까 가로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도 3 곱하기의 뜻이기 때문에 얘도, 즉 3에도 세제곱을 할 거고요. 뒤에는 x제곱, 얘한테도 세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3번에 X 3을 3번 곱한 건 얼마? 9. 27이에요. 아니요 왜 더하고 그 다음 2의 제곱, 2제곱의 세제곱은 6제곱이 되겠죠? 보통은 3 더하기 3이 그냥? 선생님 그럼 숫자는 저렇게 해줘야 돼요? 뭐요? 숫자는 저렇게 해줘야 돼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수업 태도 제일 좋은 사람이 얘입니다, 지금 현재. 수업 태도는 제일 좋지만 시끄러운 학생. 수업 태도는 제일 좋은데 자꾸 시비 걸어요. 숫자는 가급적이면은 20 씁니다. 27은 씁니다. 근데 가끔 한 100, 1000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럴 때는 그냥 지수 모양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6제곱 정도는 그냥 써도 웬만하면 인정해요. 너무 크니까 숫자가. 이게 얼마인지 알겠어요? 진짜 하기 싫다. 이게 얼마인지 알겠어요? 네. 729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00에 가까워진다 싶을 때는 잘 안 써요.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2의 거듭제곱이 예를 들어서 2의 거듭제곱은 10제곱까지 외우고 있습니까? 네.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초등학생 같아. 6제곱은 64 7제곱은 128 8제곱은 256 네, 9제곱은 512 10제곱은 1024 까지죠.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써요. 여러분이 여기 아이폰 쓰는 학생들 있는 것 같은데 아이폰 요즘 14냐? 네. 요즘 최근에 14인가? 아이폰 14 알걸요? 14 프로 하면은 뭐 몇 기가 얼마짜리 이렇게 있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512기가 이런 거 아닌가? 512기가? 몰라요. 맞아요. 그 이게 제곱이에요? 네, 256기가, 512기가. 그 아이폰 그거 나오는 거 봐보세요. 용량 다 이걸로 나와요. 그 아이폰만 그래요? 내 거 저거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태블릿이 저거 램이 32기가. 와우. 쌤, 잘 나온다고요. 플립 몇 기가예요? 플립 하드가 256기가 할걸 아마? 쌤 저기다가 근데 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거막 깔고 해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건 200기가밖에 안 될 거야. 쌤 무슨 칩 꽂으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 칩도 마찬가지예요. 그 칩도 2단이라고 해요. 칩도 그 단계예요? 다 2단입니다. 저기 지금 녹화 중인 캠코더에 있는 저 메모리 카드도 32기가인가 16기가인가 막 그럴 겁니다. 유튜브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실생활에서 많이 볼 거예요. 유튜브에 아이폰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나와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에 11제곱부터는 잘 안 써요. 2048이지만 잘 안 써서 그냥 정답이 나오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숫자가 너무 커지면 이걸 안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쓴다는 건데 한 1000 내외로는 보통 써요. 숫자로. 그리고 이 정도는 27. 야 이거를 뭐 계산 못하는 거 아니야? 3을 3번 곱한 거 못해?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정도는 실제로 27도 써야 됩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진도를 못 나가 이것들이 지금 뭐 1교시는 이것만 나간다며요. 선생님 저 3분의 x제곱 저 문제를 예를 들면 3 곱하기 x제곱 분의 1 하고 괄호치고 저게 3제곱 돼 있으면은 이거요? 네 그럼 거기서도 3에 곱해야 돼요? 27분의 1 곱하기 x 6제곱분의 1 아 그렇게 따로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쓰던가 아 그래 상관없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던가 아니다 이게 보통은 이걸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많이 겪을 거예요. 개수를 찾는 게 많아요. 개수 물어보는 게 많다 보니까 개수 물어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낫죠.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얼마? 개수가 보니까 까먹었어? 지가 계속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알아요. 예를 들어서 27x 제곱했을 때 x 제곱의 개수는 27. 알고 있었습니다. 27xy에서의 x의 개수는요? 예. 27y x의 개수 27이요. x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네.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이렇게 따로 분해해서 쓰기도 해요. 네, 됐죠? 해결? 예. 예, 3번 a 제곱분의 뭐야, b를 그래. 끝난 줄. 자,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갔어요. 분모 따로 괄호의 제곱, 분자도 따로 괄호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a 몇 제곱, 괄호는 곱하는 거 6제곱이 되겠죠? 분자는 b 몇 제곱, 세제곱.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 이거 또 나왔네.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의 세제곱을 4제곱하라. 자 조금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지 좀 마. 마이너스 음수를 짝수분 곱하네. 아, 그러면 결과가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예요.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 마이너스를 바로 떼어내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a 제곱을 4제곱하는 게 분모, b 세제곱을 4제곱하는 게 분자. 이제 끝난 거죠? a의 8제곱, b의 12제곱 쓰면 됩니다. 앞쪽은 끝난 거예요. 앞쪽은. 예, 가죠. 자, 그러면 개념 다섯 5, 6번 풀어주세요. 좀 조용히 해봐! 개념 다섯 개 오, 이렇게 말이 많아. 5번도 풀어주시면 안 되지 어려운데. 시끄러. 네, 좋은 얘기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개념 1, 2를 끝냈고 스텝 1에서 내가 원래 개념 플러스까지 풀었다고 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5번도 어려운데 5번. 싫어요? 아, 진짜 5번 어려운데. 하세요. 5번 저희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거. 시끄러워. 25페이지에는 아 좋은 얘기를 하면서요. 자꾸 떠들어서 시간이 지연되면 반대로 네가 풀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 다 풀었는데. 그리고 너만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질문 하는 거는 언제든 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도 하잖아요. 잘했다고 질문. 그렇죠? 이거 필요한데. 닥쳐요. 네. 2의 x제곱이 a고요. 3의 x제곱이 b입니다. 과연 72의 x제곱. 이게 AB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요게 아마 초반에 조금 어려워지는 유형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못하는 학생들이. 네. 잘 들으세요. 72를 소인수 분해 볼게요. 그러면 36. 2로 하면 15 18. 3의 세제곱. 2로 하면 9. 3으로 하면 3이에요. 그쵸? 72는 2가 몇 번? 3번. 3은 몇 번? 2번. 2번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72를 x제곱하는 거니까 72를 x곱하라고 하는 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x제곱하는 뜻이에요. 그쵸? 이거 이해 가죠?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서 2의 세제곱을 x제곱하고요. 그쵸? 곱하기 3의 제곱도 x제곱하는 거. 이해 가기까지는? 이거 봤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 가죠? 그쵸? 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풀 수 있으니까 내가 풀어야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를 잘 관찰하고 흉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 가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씁니다. 뭐 이거 바꾼다면서요, 뒤에 앞뒤를. 네. 그래서 얘를 2의 x제곱을 세제곱한 거 곱하기 3의 x제곱을 제곱한 거 고칠 거예요. 그러면요 2의 x제곱을 뭐라고 쓰나요? 좀 전에? a죠. 오. 이거는 a를 제곱한 거고요. 3의 x제곱은 뭐라고 썼던 거 좀 전에? b잖아. 그치? 이거는 b를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 세제곱 b 제곱입니다. 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 좀 쉬운 버전이고요. 어려운 버전 가면 어려운 거 많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끝. 1교시 끝이야.
아, 네.